안녕하십니까, 이내훈입니다. 혈압이 오르지 않으려면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의원님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침묵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도 이제 서영교 의원이 재판 청탁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상임위를 사퇴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니까 민주당도 그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물어뜯을 한국당이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침묵하고 있죠. 마찬가지 한국당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기사를 보면 홍일표 한국당 의원께서 이제 상고법원 설치 법안 추진하면서 양승태 행정처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뿐만 아니고 또 여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의원님도 계시고 한국당에서는 이군현, 노철래 의원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재판 거래가 거대 여당과 야당에서 청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손혜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옹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역시 또 우리 구라 전문가 우상호 의원님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또 구라를 쳤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으로 옮겨보자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샀다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상업적 개발을 막고 문화 개발을 하고 싶었던 일종의 문화 알박기, 문화인들 사이에서 비슷한 사례가 서울 북촌에서 있었다. 오늘날 북촌 한옥마을이 보존된 이유라며 손 의원을 두둔했다고 하는데, 북촌이 유지가 된 거는 거기가 청와대랑 총리관저도 있고 국가 주요시설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개발이 힘듭니다. 거의 높은 빌딩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그쪽 분들이 잘 부동산 거래를 전통적으로 안 하는 동네입니다. 알아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은 부동산 거래도 잘 안 하시고 세도 잘 안 주는 동네예요. 그쪽은 지역적 특수성이 굉장히 강한 동네고,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삼청동이 개발이 됐잖아요. 목포 손혜원 거리는 제가 봤을 때 삼청동 개발된 사례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청동이 여러분 높은 건물이 올라가거나 해서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거기에도 예술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문화적인 거리로 원래 이렇게 꾸며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대가가 오르고, 역시나 홍대처럼 원래 거기를 꾸몄던 분들은 세나 그런 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데로 옮기시고, 지금은 거기도 프랜차이즈 거리로 돼버렸죠. 삼청동이 한 4, 5년 전에 아마 최고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찍고 지금은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외국인들한테 이제 명소로 알려져서 가이드 책자 보고 찾아오긴 하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한 번은 가볼만 하지만 두 번은 안 가는 프랜차이즈 거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가보면은 YG 4층 건물, 스왈로브스키도 있고, 거기서 계속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원래 아주 옛날부터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지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 보이는 분들 같아요. 웬만한 데는 다 떠났거든요. 아주 좋은 예를 드셨어요,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개발은 아파트나 그런 높은 건물을 짓는 재개발뿐만 아니고 딱 북촌, 삼청동 같이 문화적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 알박기라고 하시는데, 손혜원 의원께서 딱 이제 그 목포 쪽을 삼청동 같이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문화적인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게, 누군가는 문화적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자본의 논리에 화려한 프랜차이즈 거리로 바뀌었죠. 반드시 목포의 거리가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는데, 아무튼 우상호 의원님께서 드신 예가 바로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적절한 예죠. 그리고 누가 재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느냐, 증여세 내가면서 투기하는 사람도 있느냐, 왜 없습니까? 우리나라 여러 투기 유형을 볼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유형이 아니고 본인이 투기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던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사람들이 손 의원의 활동을 모르고 있다가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알고 진정성과 진심을 보게 됐을 걸. 의도의 순수성은 다 공개가 된 상태.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분은. 그러면서 덧붙인 게, 문화재 지역 같은 경우는 손 의원뿐 아니라 그 지역의 유성엽, 황주홍, 박지원 의원 등의 노력이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많이 발표했다. 그래서 유성엽, 황주홍, 박지원 의원님은 아마 이해 충돌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사고 싶어도, 매입하고 싶어도 안 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말 같은 소리를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야 할 발언과 역할을 했는데, 그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금지 사안에 해당하고
법 위반이라면 윤리 위반이라면 윤리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해충돌 금지 사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이 법을 입법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 국회의원을 하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본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정치를 참여하게 됐다. 홍보위원장직을 수락할 때 아마 하신 말씀 같은데, 친구 남편을 대통령 만들려고 홍보위원장을 하셨고,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파벌에 영부인의 친구분인데다가 재산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있어서 다른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군을 제치고 정청래 의원의 마포를 사실상 물려받아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홍보위원장이 딱 어울리는 분인데 친구 덕분에 국회의원을 하게 된 경우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 뭐 소병훈 의원님, 뭐 박원순 서울시장 께서 뭐 또 변명을 대신 해줬는데 참 참담합니다. 민주당 만세입니다. 민주당 만세! 이제 검찰 수사와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이 무죄나 그런 게 나왔을 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은 상임위 소속의 정보를 활용해서 체육관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부지를 매입하시면은 언론에도 타고 지역에 또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겠죠. 또 지역민들이 또 좋아하겠죠. 그러면 그분의 어떤 인지도도 올라가고 지역도 살리고 전공도 살리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앞으로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건설업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떳떳하게 이제 상임위원회 정보로 부지를 매입해서 높은 빌딩, 멋진 빌딩을 짓고 이제 언론을 타고 또 관광객들이 또 그걸 보러 오고, 지역민들은 또 관광객들 덕분에 아이스크림 몇 개라도 더 팔고, 참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좋은 문화가 손혜원 의원님 덕분에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부럽습니다. 민주당이 어쩌면 이렇게 민주당적 하나만 가지면 이 모든 그 허물들이 갑옷으로 둔갑을 하는지 참 신기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